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타로 카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나누는 영상이기 때문에 들으심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참고로만 봐주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여러분들과 더 많은 것을 제가 나눌 수 있을 만큼만 더 많이 나누는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해볼 카드는요, 운명의 수레바퀴인데요. 타로를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제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왜 어려우신가요? 그러자 그분이 다른 카드를 보면은 사람이 그려져 있고 눈에 확연히 보여지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운명의 수레바퀴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이분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모르고 있는 걸까요? 알고 있는 걸까요? 일단 먼저 답을 드리자면 이분은 운명의 수레바퀴의 성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림을 봐도 모르겠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사람이 그려져 있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해하기 쉬운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대요. 그 말은 이 카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찾으셨나요? 이 카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모른다 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운명의 수레바퀴 나오면 그럼 모른다고 말하면 그게 해석인가요? 그게 어떻게 카드를 아는 거예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가 모르는 것인지 아는 것인지는 우리 내담자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뭐가 있죠? 운명의 수레바퀴가 보여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보인다는 거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여러분 눈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있는데 몰라요. 그쵸?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운명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운명의 신은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통수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운명의 신을 마주했을 때 운명인지 알면 잡을 수 있는데 지나쳐 나갔을 때는 잡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운명을 내가 기회로 잡을 수 있으려면 무슨 운명인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카드의 개념은 그럼 대략 어떤 건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아나요? 자, 여러분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시죠? 유튜브는 어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이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여러분 휴대폰 안에, 여러분의 일상생활 안에 모두에게 영상의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운명의 기회라고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떠한 영상을 봤을 때 이거는 봐야 되겠다. 이 영상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다. 이 영상의 내용이 내 인생에서 운명적인 기회라고 느끼려면 그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평소에 최소한 관심 있어 하거나 혹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야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운명의 기회를 여러분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잡을 수 있는 카드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엄청 열심히 일하고 엄청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자, 열심히 하면 될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많이 가지지 못했을까? 항상 저는 저보다 지식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무엇이든지 더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혹은 그러한 친구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느꼈던 답은 뭐였냐면,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기회가 누구는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세상은 불공정하구나.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잘 되는구나. 세상은 불공정하고 그 전에 앞서서 불공평하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기회, 일들만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나에게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친구들만 혹은 그러한 사람들만 사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친구가 없어졌어요. 희한하죠? 내가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고 이게 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룰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내가 그냥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를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던 거예요. 여기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계속 저의 답이 100% 정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타로 카드를 하게 되었을 때 우연히 나의 생일수를 더해서 소울 카드를 찾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의 생년월일을 다 더해서 한 자리 숫자까지 만들고 나니까 바로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나는 마법사구나. 나는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생겼어요. 나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사람 같은데 왜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은 불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왜 마법사는 다 가지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마법사 카드는
제 소울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생일 연도 월일을 다 더하면 숫자가 10이 되는데, 아, 1이 아니고 10이었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운명의 수레바퀴를 봤어요. 이게 나의 카드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카드를 바라보니까 나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불공정하고 공평한 이 사회에서도 꿋꿋이 열심히 앞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마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저 사람 되게 멍청하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알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앞만 보고 달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전차카드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치 불굴의 고난의 역경을 꿋꿋이 밀고 나가는 능력 위주의 어떤 사회를 구현하는 듯한 강함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전차카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타로카드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른 카드도 사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뉴 비전 타로카드라는 걸 샀습니다. 그러니까 전차카드의 뒷모습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 사람들이 환호하는 걸 보니까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뒤에 남자 여자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당연히 따라오는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역시 나의 해답은 맞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또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전리품이라고 하기에는 뭐랄까 왕족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앞에 그려진 이 전차의 이 남자와 이 사람이 닮아 있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스핑크스처럼 생기기도 했다고 생각했어요. 왜 스핑크스처럼 생긴 똑같은 요거를 이 사람들이 굳이 쓰고 있어야 될까? 전리품이면은 그냥 벗고 허름하고 노예처럼 끌려가야 되는데 왜 비슷하게 보이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답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목표를 탈취하면 이런 것마저도 나의 전리품으로 챙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전차카드가 말하는 내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어떤 것이든지 닥치는 대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면 그렇다고 생각되면 무조건 열심히 했어요. 그게 저의 운명이니까요. 그쵸? 그런데 타로 카드를 더 공부하다 보니까 9번, 10번 카드까지는 쉬웠었는데 타워 카드를 마주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카드 이미지만 보니까 뭔가 무너져 내릴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이후에는 무너졌을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뛰어내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부정적인 나쁜 카드예요. 그런데 타로 카드 수비학적인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거는 타로 카드는 16번 카드인데 1 더하기 6은 7이니까 7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신념처럼 믿었던 내 가치관이라고 생각했던 전차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하다고 생각된 거는 이거는 왜
16인데 그냥 말 그대로 16이잖아요. 그쵸? 숫자가 16인데 왜 1 더하기 6을 해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 카드는 좀 말장난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수비학 이거 좀 억지로 그냥 껴맞추려는 거 아니야? 아니 16이면 16이지 왜 굳이 이거를 손발 오그라들게 1 더하기 6은 뭐야? 그냥 억지로 그냥 끼워 맞추는 숫자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볼 때는 숫자를 보지 않았어요. 저는 참 진짜 타로 카드에 재능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타로 카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사람도 타로 카드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16은 7이기도 하면서 6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6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러버스 카드잖아요. 수비학적으로 결합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결합이랑 앞으로 전진하는 이 힘찬 전차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러버스 카드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지? 역시 끼워 맞추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어떤 카드가 잘 안 읽혀지기 시작했냐면 이 카드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카드가 의미가 뭐 있는지를 잘 모르겠는 것 같지? 그냥 어딘가 묶여있다라고만 대충 리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카드를 펼치면 악마 카드가 나오면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자꾸 내가 생각하는 생각에 얽매여서 리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입으로 묶여있다라고만 해석하니까 마치 내가 악마에 묶여있는 것처럼 묶여있다 외에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그런 게 있다고 말을 하죠.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뛰어나지 않은데 대본 없이 진행을 하려니까 이렇게 중간에 불필요한 수식어가 많습니다. 불편하시면 잠깐 건너뛰어도 되고요. 어쨌든 저는 편집되지 않은 알맹이의 저의 모습, 저의 생각, 제가 공부해왔던 내용을 나누고자 함이니까 불편하시면 여기서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걸 놓쳤더라고요. 여기서 다시 운명의 수레바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7과 6이 함께 있는 카드인데 그럼 운명의 수레바퀴는 1과 0이 함께 있는 카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사와 운명의 수레바퀴가 종이 한 장 차이로 마법사가 될 수도 있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될 수도 있는 게 저의 운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한 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법사를 봤습니다. 마법사를 보니까 머리 위에 이런 메비우스의 띠죠. 이런 무한대 표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차 카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차 카드는 어디에도 메비우스 띠가 없었어요. 심지어 뒤에 끌려가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가지고 태어났는데 왜 전차처럼 살려고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마법사 카드를 봤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손 하나만, 팔 하나만 뻗었는데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전차 카드보다 더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왜 이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운명의 수레바퀴가 제가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운명의 수레바퀴가 해석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타로카드 슬럼프가 오기 시작한 거죠. 타로카드 슬럼프에서 헤맬 때쯤 알게 됐습니다. 주어졌다는 걸 알면 마법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어졌음에도 알지 못하면 그냥 그런 운명 속에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 제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모두 다 내려놓고 저의 모습을 바라봐야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카드 중에 하나가 심판 카드인데요. 그 카드가 이 페어리테일이라는 카드에서는 이런 장면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 유니버설 웨이트의 그림에서는 천사가 나팔을 불고 관에서 시체가 딱 깨어나는 부활의 장면이 선택을 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백조가 이렇게 물속에서 날갯짓을 하는 이 장면이 선택을 받아서 날갯짓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누가 봐도 미운오리 새끼의 그 동화라는 게 알 수 있잖아요. 당연히 이 카드 페어리테일은 동화 속 이야기를 담아놓은 카드니까 당연히 미운오리 새끼겠죠. 그래서 이 카드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운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나이 먹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읽은 거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미운오리 새끼가 참고 견뎠더니 나중에 백조가 되더라. 이 얘기였죠. 근데 왜 나는 이 얘기를 알고 있는데 왜 모르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느낌이 오신 분도 있겠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 미운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다시 내가 보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지우고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은 뭐예요? 원래 미운오리 새끼가 오리들 사이에서 핍박을 받다가 쫓겨났는데 참고 견디니까 백조가 됐다라는 것밖에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를 또 어떻게 이 미운오리 새끼가 살았는지는 몰랐던 거죠. 즉, 저는 목표만 본 거예요. 결론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론과 결론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결론은 제가 반드시 빨리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 전리품이 아니라 끌려가고 있는 사람이 저였고 앞에 끌어가고 있는 전차는 제가 원하는 결론일 뿐이었어요. 저는 제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목표를 쫓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목표 이후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혹은 내 목표는 정면에서 보면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 없었고 그저 쫓아가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다시 미운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만요. 그랬더니
미운 오리 새끼가 쫓겨나서 처음에는 어떤 동물들, 어떤 집에 가서 같이 나와 다른 동물들과 어울려 살다가 거기에서도 미움을 받고 쫓겨났는데 시름시름 앓고 힘들어하다가 또 발견이 돼서 또 어떤 집에 갔는데 거기서마저 또 쫓겨나고 또 어떤 집에 갔는데 여기는 정말 내가 있을 곳이라고 느꼈는데 오해를 받고 쫓겨난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백조라는 결론을 얻었냐면 나는 백조가 아닐 거라는 생각, 어떤 동물도 아닐 거라는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위 틈, 바위 뒤편,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연명하면서 숨어서 살고 지내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백조들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백조들 역시도 본인은 백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숨어 지냈어요. 피하려고 했는데 백조들이 같이 놀자라고 해 주었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같이 놀자고 해주지? 나는 백조가 아닌데 이상하다라고 느꼈겠죠? 그런데 어울려 놀아주니까 또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울려 놀았는데 신기하게도 백조처럼 내 친구 백조가 날개짓을 하는 걸 보고 나도 우연치 않게 날개짓을 했는데 내가 날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시나요? 심판은 알게 된 순간이에요. 그렇죠? 무엇을 알게 된 순간일까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결과, 이 내용에 왜 이런 결과가 벌어졌는지 진가를 알게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타로 카드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동화를 읽고 그 교훈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결과만을 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책을 읽었을 때 바보처럼 무엇이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상태에서 올바른 깨달음과 올바른 길을 봤다면 정말 그 길만 바라보고 갔겠죠. 그런데 왜 몰랐을까요? 책을 읽으면 어떻게 백조가 된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읽었니? 미운 오리 새끼의 교훈이 뭐니? 백조가 됐어요. 그래, 백조가 되려면 참고 견뎌야 되는 거야. 너 백조가 되려면 참고 견뎌. 공부를 잘 하려면 참고 견뎌. 너 사랑을 이루고 싶으면 참고 견뎌. 왜 그런 결과 안 왔냐면 네가 못 참아서 그런 거야. 네 잘못이야. 를 배워왔던 거예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순간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 원하는 심판을 못 받은 이유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무조건 전차 카드처럼 내가 전차인지 전차에 끌려가는 사람인지 모르고 숱한 답만을 해답이 아닌 정답이 아닌 그저 답만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저의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카드가 있어요. 어떤 카드 좋아하세요? 으로 여쭤보면 반드시 대답으로 돌아오는 3대장 같은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선 카드입니다. 너무 좋아 보이죠? 네, 맞습니다. 이 카드는 좋은 카드예요. 좋은 카드.
그런데 타로를 배우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분이 저한테 이 카드는 좋은 카드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좋은 카드도 아니고 나쁜 카드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선카드는 나쁜 카드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좋은 카드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린 것 뿐입니다. 그럼 해답은 무엇일까요? 자, 선카드는 19번입니다. 더하면 뭐가 될까요? 10이 되죠? 10도 되고 1도 되고 마이너 핍카드를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책상 위에는 없지만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고 종결되고 가득 찬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좋은 카드예요. 그런데 왜 좋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카드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 됐어요. 그러면 쌍둥이여서 더 좋다는 얘기구나 라고 또 멍청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용기를 가지고 타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 생각해도 결국 할 수 있는 게 타로예요. 그 말은 쉬운 건데 저 혼자 어렵게 생각하고 봤다는 거겠죠. 똑똑하지 못하니까. 자, 해답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까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10이기도 하지만 9이기도 한 카드이기 때문이에요. 수비학적으로 9는 은둔자처럼 완성된 거래요. 그쵸? 완성된 건데 완성된 건 은둔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밝아 보이지 않는데 완성됐대. 그러면 상황은 완성이 안 되는데 은둔자만 완성이 됐나 보다. 이제 감이 오시나요? 아까 저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떠한 종결, 어떠한 끝에 다다랐을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일까요?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충분할 때,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멈출 때 가까이 있는 행복한 카드라는 거예요. 그쵸? 눈앞에 어린아이가 있죠. 타로 카드, 신화적인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 다 따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그게 어린아이냐,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어떻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저의 영상의 목적은 굉장히 타로 카드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도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이 영상의 목적은 타로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의 그나마 알고 있는 걸 나누는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의구심이 들더라도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기처럼요. 자, 아기에 먼저 더 눈이 꽂히시는 분들은 아마도 정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이겠죠? 자, 아이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좋은데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말을 할까요? 네, 우리 아이한테 여러분의 아이죠. 저의 아이는 아니니까 여러분의 아이에게 백조, 그쵸? 미운 오리 새끼 읽으렴 해서 아이가 엄마, 미운 오리 새끼가 말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물어보겠죠. 읽었어?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됐어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한 번 더 어떻게 백조가 된 것 같아 라고 질문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결론을 지어주겠죠.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여러분의 아이니까. 그쵸? 여러분의 아이니까 여러분이 책임지고 결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에게 그치? 미운 오리 새끼도 백조였지?
백조가 되려면 참아야 돼. 기회가 올 때까지. 너도 여러분의 아이도 크면서 여러분만의 때가 올 때까지 참아 라고 말하겠죠? 과연 그 어린 아이는 커서 운명의 수레바퀴를 마주했을 때 기회라고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주어진 운명만을 생각하면서 살겠죠? 그럼 이 카드는 왜 좋은 카드일까요? 어떨 때 좋을까요? 내가 그 상황에 만족감을 느낄 때,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해도 보이고, 해바라기도 보이고, 여러분의 아이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아이가 어떻게 커나갈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1살이면 1살답게, 3살이면 3살답게, 6살이면 6살답게 커나가는 모습에 여러분은 행복을 느끼고 더욱더 6살 아이가 더 잘 살 수 있게끔, 10살 된 아이가 더 잘 살 수 있게끔 힘을 북돋아 주겠죠? 이 태양처럼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 아기의 모습, 이 아기의 모습에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은 2배, 3배, 4배가 되고 꼭 2배, 3배, 4배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여도 10개인 것처럼 2개, 200개인 것처럼 느끼고 그런 마음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내가 느끼는 행복이 더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마법사 카드와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는지 또 나는 운명의 수레바퀴를 어떻게 보기 시작했는지 슬슬 감이 오기 시작하시죠? 물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또 이 부족한 설명이 내년에 타알람이, 내일의 타로 알려주는 남자가 10년, 20년 뒤에 미래의 타알람이 나를 돌아봤을 때 참 부족한 영상이었다. 참 부족한 설명을 했구나.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더 깊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구독자분들한테 이상한 말을 했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금 이 순간 제가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깨닫고 알고 느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부족한 이야기였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타로와 또 삶에도 즐거운 행복이 만족하고 충분할 정도로 넘쳐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타로 카드와 아날로그 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